법리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닌, 예를 들어서 김건희가 정말 윤석열한테 네가 다 망쳤어 이렇게 했을까? 저는 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책임 몰아주기 성격이 더 크다. 김건희라도 조금 형을 좀 덜 받아가지고 자기를 케어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법원 조직법입니다. 네. 그 법원 조직법을 대법관 회의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시비를 걸잖아요. 스스로 국민의 뜻이 이렇고 국회에 지난 24년 총선을 통해서 절대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 등의 정당들의 다수 의석의 뜻이 그렇다면은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서 네. 스스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얘기로. 네, 네.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장 기각률이 한 70% 가까워요. 내란 특검에서. 그래가 그건 수사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너무 기각 많이 됐죠. 그래서 영장 발부율이 50%만 되면 네. 저는 최종적으로는 꼴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하고 아주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완전히 등을 돌리고 완전히 가장 먼 사람이 됐죠. 네. 신장 개업한다는 거잖아요. 간판 갈아 걸고. 그리고 업종을 그대로 한다는 거고. 네. 그래가지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시간은 지금 법사에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모시고 내란전담 재판부법부터 포함해서 또 2차 특검 등등 여쭤볼 내용들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박범계입니다. 법사위 아니고 이제 정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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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무위. 정무령 이제 완전 가신 거예요? 네. 예. 그래도 뭐 판사도 하셨고. 예. 네. 계속 뭐 이제 법사위 이슈는 계속 예. 다뤄왔습니다. 관심 있게 네. 또 보고 계시니까요. 네. 자, 그리고 신혜원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다른 것도 여쭤볼 게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네. 요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안이 나온 거죠, 이제. 더 이상의 수정은 없는. 네, 그렇죠. 큰 가닥으로는 최종안인데. 아니 수정할 것도 없죠, 뭐 이제. 네, 그렇죠. 네. 뭐 어떻게 더 수정을 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률 안에 예. 그 법원의 내부 추천을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넣냐, 마냐. 예를 들어서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로 할 거냐, 아니면 네. 각 신급별 대표자 회의로 할 거냐, 뭐 이런 등등의 디테일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크게만 뭐 보자면 이제 위원 소진 뭐 많이 줄였다는 거는 뭐 저도 뭐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거의 제거됐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러면 예. 저는 이게 거의라는 표현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도 우상호 수석도 이렇게 위원 소지는 뭐 최소화, 위원성 최소화 이런 발언을 했는데 요만큼이라도 논란이 될 부분이 남아 있다면 분명히 저쪽에서는 나중에 위헌법률 심판을 걸 건데 하겠죠. 안 남아 있어도 걸어요. 뭐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한다고 하면 예. 무조건 저쪽에서는 건다고 나올 텐데 일단은 추천 권한은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법원이 추천하고 임명까지 그러니까 법원 회의에서 추천하고 예. 그 뭐 비율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추천해서 대법관 회의 거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거. 예, 뭐가 문제죠? 네. 그거가 하나가 위헌 소지가 있고 없어요. 위헌이라는 네. 거는 이제 법리가 100% 내지는 0% 이렇게 확정적인 것 같으면 뭐 그 예를 들어서 법리를 다루는 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라는 재판기구를 왜 두겠어요. 그러니까 법리라는 것도 결국은 시대적 상황 또 필요성 이런 것도 다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성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제 이번 21일, 24일 기간 중에 통과시키느냐 이제 네. 여부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네. 어제 있었잖아요. 네. 우리는 지규현 재판장이 윤석열을 풀어줬는데 그 뒤에 다시 재구속됐잖아요. 네. 그 구속된 거는 체포집행, 공수처에 의한 관저 체포집행을 윤석열이 방해를 했잖아요. 예. 그 혐의로 다시 재구속됐단 말이에요. 네. 그 재판은 지규현 재판부도 아니고 이진관 재판부도 아닌 백대현 재판부라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 거기서 네. 1월 16일 날 선고하겠다고 지금 네. 예. 네. 어제 고지를 한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직접 나서 가지고 아니 됩니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란 재판 아직 안 네, 끝났는데. 그렇지. 막 본체가 이랬잖아요. 남아 있는데 왜 네. 이 작은 재판을 왜 먼저 끝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백대현 재판장의 표정이 말이 뭐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6개월 내에 알겠습니다. 끝내게 돼 있다. 네네. 이 얘기는 네. 백대현 재판장이 마음에 심증을 다 먹고 있는 거다. 그래서 1월 16일 날 윤석열 실형. 그래서 풀려나지 못해요. 저는 예. 확신합니다. 그리고 1월 21일 날 한덕수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로 15년 구형했는데 거기도 중형이 나올 거예요. 예. 그 이진관 재판부. 그렇게 되면 직위원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예. 결론은 내란 전담 재판부의 그 문제가 지금이야 직위원 때문에 또 뭐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시끄럽지만 네. 1심이 차곡차곡 하나하나 선고가 네.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크게 근데 염려할 건 애초에 아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왔던 이유가 크게 이제 두 가지였던 거잖아요. 직위원 재판부를 믿기가 어렵다. 예, 그리고 조희대 사법부도 믿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진행 중인 재판 뭐 이제 최종안에서 바뀌었습니다만 네. 1심부터도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할 수 있는 게 맞다였고 그다음에 조희대 그러니까 사법부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인사들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네. 추천위를 꾸리고 거기서 이제 뭐 법적으로 문제 없이 가는 거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안은 일단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직위원 재판부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어쨌든 직위원은 1심은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최종 추천부터 임명까지도 사법부 내에서 다 하게 되는 거면 애초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했던 목적은 하나도 달성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어떤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과정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재판도 듀 프로세스, 즉 적법 절차가 중요하듯이 결론보다도 과정이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몇 달 동안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야 된다는 이 논의가 네. 최초에는 국회가 관여해야 된다. 법무부 장관이 관여해야 된다. 법원의 그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이 관여해야 된다. 네.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거 위헌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거꾸로 갑니다.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큽니다. 길어져요. 이런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적으로 이 지난 12.3 내란에 대해서 즉각 무슨 뭐 행정처를 소집해서 회의를 열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 내지는 사과는 아직 없었지만 네. 전국 법원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가지고 말 그대로 12.3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처럼 그것은 위헌적인 행동이었고 국회가 의결해서 계엄을 해제함으로써 헌정을 회복했다라는 이 선언을 공동의 입장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원의 재판들이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국민 여론에 맞게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맞게끔 변화되는 조짐들이 지금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의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쓸모없는 논쟁은 아니었다.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고 네. 그 긴장감이 법원을 스스로 각성시키는 아직 완전히 각성된 건 아니지만 네. 각성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럼 그것으로도 효용은 충분. 대단히 의미 있고 아직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이렇게 추진했던 그 과정이 그러면 의미가 더 있는 거고 사실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입법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요거는 실효성 면에서는 사실 큰 의미는 없겠군요. 그러면. 아니죠. 지금 한 6개 건 정도가 지금 윤석열에 대한 내란 재판 관련 재판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관련자들까지 포함하면 예를 들어서 김용현이라든지 뭐 한덕수 뭐 기타 등등 뭐 박성재 등등 다 합치면 네. 서너 개 재판부에 지금 분산되어 있잖아요. 네. 그 재판의 결과들이라는 게 한 재판부가 아니고 저는 뭐 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래도 형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 정립판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는 서울 고등급의 네. 그런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종합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사실심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네. 대법원에서는 사실심을 다룰 수가 없어요. 사실관계를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효용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네. 사법부 내에서 추천하고 사법부 내에서 임명하고 하는 거면 네. 굳이 그러게 최소화한다고 말입니다. 해도 위헌 논란 이런 거 계속 시끄러우니까 예. 차라리 그 말씀하신 대로 법원도 긴장감 갖고 니네가 결자 해지해라. 그럼 차라리 뭐 지금도 무작위 배당이니 지정 재판이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사법부 내에서 아예 이거 중요 사건 지정 재판 해라라고 해서 좀 그냥 그 안에서 해결하게 하는 거는 안 돼요? 말을 안 따르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지금 야당은 뭐라 그럽니까? 국회가 입법부거든요. 네.
지금 사법부가 대한민국 대법원 그 법원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네. 법 이름이 법원조직법입니다. 네. 그 법원조직법을 대법관 회의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시비를 걸잖아요. 입법권은 손 못 대는 무슨 사법권은 손을 못 대는 무슨 성역인 것처럼. 소도인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따르잖아요. 스스로 국민의 뜻이 이렇고 국회에 지난 24년 총선을 통해서 절대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 등의 정당들의 다수 의석의 뜻이 그렇다면은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그 뜻을 알고서 스스로 대법원 예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서 네. 스스로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예규로. 네, 네.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본회의 통과 전에 만약에 그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겠다 예규 만들어서 이거는 지정 중요 사건 지정해서 일종의 전담 재판부 형식으로 네. 가겠다라고 하면 이 법안은 끝까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진전입니다. 오늘 그 정도만 할게요.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아, 없지만 사법부가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아니면 사법부가 그럴 사법부가 가능성 없다라는 없습니다. 거죠? 아 그래요? 했으면 진작에 했습니다. 아니 또 이런 압박이 뭐 또 작용을 해서 그렇죠. 그러면 정영진 우리 저 앵커도 저한테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물론 저희가 네. 막 뭐 제가 희망을 갖고 깜짝 얘기할 수는 놀랐어요. 없는 거죠. 이 예. 정오 시간에 예. 네. 보고 계시는 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도 2만 2천 예, 명.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진전입니다. 그 지적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네. 그건 대법원의 큰 변화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큰 변화입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굳이 이 내란 전담 재판 요거를 할 이유가 없을 수도. 역사에는 가정이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는 거고. 예, 네. 일단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특검 얘기도 좀 한번 가볼까요? 예, 특검은 2차 특검 얘기가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2차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특검을 꼭 가야 되느냐 국수본에 맡기는 게 경찰에 맡긴 게 오히려 더 낫다는 판단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 강경했던 목소리 내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지금 당의 입장이 좀 나온 건지 아니면 그거는 그냥 일부 2차 특검 의원들의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2차 특검 가야 돼요. 네, 국수본은 경찰이거든요. 네. 근데 경찰의 수사권에 다 거의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관을 했죠. 예. 그리고 이번 내란 사건도 국수본이 사실 제일 먼저 수사를 한 건 맞아요. 예. 맞는데 특검, 특별 검사라는 이 특별이라는 네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고 네. 영장 전담 판사 이 내란 특검법 영장 전담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재판부? 예. 통과되면 내란 전담 영장 판사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국수본에서 영장을 신청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거는 일반 검찰청의 검사예요. 물론 그런데 특검이 만들어지면 특검이 바로 특별 영장 전담 판사한테 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른 거죠. 국수본에서도 해도 혐의가 내란 관련이면 그 내란 전담 재판부로 어차피 재판이 쏠릴 테니까 그거 영장 검사를 심사도- 거쳐가잖아요. 검사를 거치더라도 네. 영장 심사는 전담 판사한테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영장 전담 판사한테 하는데 네. 검사가 영장 청구하는 거랑 국수본에서 신청해서 예, 예. 단계를 거쳐서 한번 하는 거랑 거치는 거랑? 특검이 바로 영장 전담 특별 영장 전담 판사에 하는 거는 다른 거고 이번 이 계제에 제가 하나 문제 제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네. 과거의 특검법 지금 한 15번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번 세 네. 번까지 포함하면 네. 과거의 특검법은 천편일률적으로 특검과 특검보는 다 변호사 자격 15년, 7년이라는 자격 요건을 필요로 했어요. 예. 그리고 네. 검사가 파견되죠. 일반 검찰청에서. 예, 예. 그리고 경찰이든 뭐 이런 데서 파견되는 건 특별수사관이라 했습니다. 네. 거기도 차별이 있어요. 지금 검찰청 폐지하고 경찰에게 수사권 주고 지금 이런 논의가 있는 공소청 만들고 뭐 이런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는 향후의 종합특검도 굳이 변호사 자격 뭐 이런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 검사 자격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꼭 법조인 출신이 아니어도 된다. 괜찮다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법조인 출신이 좋은데, 네. 뭐 충분히 그건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네. 15년 경력, 7년 경력,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엄격하게 반드시 검찰청에서 파견을 받아야 되고, 또 뭐 경찰청에서는 특별수사관의 이름으로 파견을 받는 이 구조를 한번 다시금 한번 검토할 필요가 조금 있다. 유연하게 좀 가시겠네요. 유연하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네. 지금 미진한 수사 부분이 소위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구속 요건 하나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대체로 이번 세 개의 특검에서 어느 정도 다뤘어요. 네. 그런데 조금 법리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닌, 예를 들어서 김건희가 정말 윤석열한테 네가 다 망쳤어 이렇게 했을까? 저는 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책임 몰아주기 성격이 더 크다. 예. 김건희 너만이라도 살아라. 내가 다 안고 가지. 두 사람 사이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그럴 있죠. 수 있죠. 윤석열이 자기 네. 부하들에게 책임은 다 전가하는 것은 형편없는 짓이지만 김건희라도 조금 형을 좀 덜 받아가지고 자기를 케어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내란의 동기들 그리고 북한에 드론을 형편없는 걸 띄웠던 그 동기들 예, 이런 것들 북한과 뭔가 교섭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 미진하잖아요. 또 양평 고속도로의 문제 이런 기타 등등 그런 것들 이제 2차 특검이 예, 그런 거는 사실은 법리에 밝은 것보다는 어떤 사실과 정보에 밝은 사람 그리고 추론에 밝은 사람들 수사 잘하는 사람들. 예, 그런 추론에 밝은 사람들이 가서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법리에 맞추는 작업들 예. 예, 약간은 창의적인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2차 특검은 규모가 사실 그러니까 지금 3개 특검이 못한 것들을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규모가 꽤 커야 되겠네요. 아니요. 아니에요? 뭐 그게 방대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고에 김건희 특검에 못한 게 너무 많고 지금 말씀하신 내란 특검에서도 뭐 무슨 드론 관련이나 이런 것들은 뭐 군 쪽에나 뭐 하여튼 굉장히 조사할 부분이 많잖아요. 1차 특검이 못한 거니까. 그렇지 내란의 않습니까? 동기, 드론, 추경호, 박성재 특히 중요한 것은 네. 12월 4일 날 그 사인회동, 안가에서의 사인회동 예. 그 부분을 완전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예. 박성재 영장 기각됐잖아요. 그랬을 때 전혀 다른 방식의 수사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를 하려면은 대규모의 수사 인력해서 물량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앉혀놓고 충분히 이 어떤 그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떤 상상력을 발휘한 그러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 부분들을 설득하고 유도하고 유도신문 압박하고 한다는 건 안 돼요. 압박은 아니고 유도신문은 가능한 겁니다. 네. 네, 이런 걸 통해서 네. 결론을 이끌어내는 작업들이 이른바 그거는 기획수사 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기획수사라는 것이요. 네. 앵커님 그것이 자기네들끼리 세미나 해가지고 목표를 딱 정하고 거기에 맞추는 작업들이지. 그렇죠, 예. 그것이 창의적이고 굉장히 기발난 기획수사 해가지고 다 거의 무죄 났습니다. 그럴까봐 저는 걱정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법리 영역을 넘어서 어떤 동기를 아니죠. 밝혀내는 측면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최종적으로는 네. 아까 제가 구속 요건에 맞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네. 그거를 이제 법리와 잘 맞춰가는 맞춰야 작업이 되는 필요한데 거죠. 네. 그랬다가 지금 약간 영장 기각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사실 내란 특검도 그걸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지금 내란 특검 1차 끝나고서 이제 종결 브리핑 할 때도 윤석열의 계엄이 목적이 뭐였고 이렇게 보여지고 뭐 하고 얘기를 막 쭉 했는데 이게 처벌까지 이르는 내용인지 아니면 그냥 설명에 준하는 건지 그게 좀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좋은 지적이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 화두로 다뤘던 내란 전담 재판부 안에 별도로 내란 전담 영장 전담 판사가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영장 기각률이 한 70% 가까워요. 내란 특검에서. 그래가 그건 수사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너무 기가 많이 됐죠.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예. 얘기예요. 그래서 영장 발부율이 50%만 되면 예. 저는 최종적으로는 꼴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그거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너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2차 특검을 가도 어쨌든 검사들 파견 받아야 될 거고. 네. 굉장히 치밀하게 따지십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의 최종안이 나온 상황이니까. 잘못하면 밀리겠는데, 제가? 이제 진짜 가는 거잖아요 본회의로. 네. 그래서 이제 좀 예, 하나하나 예. 왜냐면 법안 나오고 나서 돌다리도 또 충분히 그 민주당 의원님이고 또 워낙 전문가이신 분을 저희가 모신 거니까 좀 디테일하게 충분하게 모셔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검에서 브리핑할 때 결국은 사법부랑 특검엔 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쪽에 다 면죄부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의 회동설이든 뭐든 뭐 조의되든 천대엽이든 뭐 직위원이든 다 뭐 명확하게 우리가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다 불기소 처분이 됐고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도 그건 정확한 얘기입니다. 예, 뒤로 정확한 넘겼고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구성 방법을 한번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법률로 만드는 것. 우리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검사는 반드시 검찰청법상의 검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어요 이미. 그래서 이번 특검 법률에 네. 검사는 이번 특별검사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창의적으로.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법조인 아닌 사람도 넣읍시다. 우리 저 정진영 앵커 같은 분도 넣읍시다라고 얘기하면 정영진이에요. 정영진 미안합니다. 네. 정영진 네. 앵커 같은 분도 넣읍시다라고 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접근을 한번 새롭게 하고 그를 통해서 특별영장전담 판사를 설득하고 네. 영장이 나오기만 한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드론 그다음에 내란의 동기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뭐 김건희가 과연 진짜 윤석열을 타박했느냐 그런 거 김건희 사법 리스크는 인정했잖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양평고속도로 그다음에 추경호, 네. 그다음에 박성재, 뭐 이완규, 네. 뭐 이런 등등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였고 명태균 게이트는 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이 부분들을 반드시 밝혀야 되고 그것이 설상 네. 기소할 수 없는 내용이라도 네. 이것은 역사적 정의를 밝히는 굉장히 중요한 음. 동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것은 네. 현재 진행되는 재판의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일단 기소된 거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 안 된 부분은 예를 들면 김건희 씨 관련된 뭐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시 이제 2차 특검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1차 특검에서 다 기소한 내용을 다시 또 보면서 야 드론 이거는 뭐 일반적 죄가 아니고 뭐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동일한 내용으로 중첩 이중 기소는 안 돼요. 네. 기소는 안 될 뿐이지 네. 수사의 여러 가지 이 동기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수사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지금 2심에서 아마도 이제 그때쯤 되면 2심이 막 진행 중일 텐데 2심에서 그러니까 1차 특검이 기소한 내용을 갖고 2심에서 막 재판하고 있는데 2차 특검이 이와 다른 내용으로 다시 뭔가를 발표하고 하면 그거는 오히려 2심 판결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피의자들이 더 좋아할 만한 상황이 혹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하겠죠. 지금 저 박성재가 네네네. 영장이 2번 기각됐어요. 네. 왜 기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각되는 사유가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다. 네. 박성재는 한동훈 다음으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사람이에요. 예. 왜? 한동훈 정도의 버금가는 신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그 국무회의, 내란 국무회의를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다 듣고 있는데 유독 메모를 했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혐의들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 사람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입니다. 예,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종합특검으로 예. 밝혀내기만 한다면 예. 그야말로 아마 재판을 진행 중인 2심 재판부도 이 내란의 동기가 뭐야. 현재까지 특검들은 밝혀내지 못했어. 그리고 사후적으로 뭘 하려고 안가에서 네 사람이 법률가 출신의 네 사람이 모인 거야. 도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거야. 왜 한덕수는 그 서명 날인하지 않은 그 포고문을 가져와서 사후적으로 서명을 만들려고 했다가 나중에 그 관두자가 찢어버리라고 했을까. 네. 이러한 이유들을 밝히는 거는 재판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이죠. 그 동기들을 어쨌든 1차 특검에서 이제 썼을 텐데 그거를 2차 특검이 조사한 거를 아직 재판도 안 한 거를 2심에서 예를 들면 동기는 사실 2차 특검이 밝힌 이것이네요라고 할 수 있어요, 재판부가? 할 수 있죠. 아, 그래요? 예, 예. 할수 그럼 있죠. 뭐. 근데 네. 이제 왜냐면 1차 특검이 기소한 내용, 거기 내용이 기소 내용이 분명히 범죄 동기는 무엇이고 범죄 과정 어떻게 했을 것이다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건 이제 문서로 당연히 있을 텐데 네. 그거를 바꾸어서 판단할 수 있나가 약간 좀 전 궁금했었는데 가능한 거군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그럼 뭐- 증인으로 신청해서 네. 그 재판부에서 들으면 되거나 아니면 2차 특검에서 했던 그 조서를 새로 증거로 제출하면 되는 거죠. 예, 가능한 겁니다. 그 이제 보충이 아니라 변경도 가능하다는 거죠? 공소장 변경도 2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네네네. 그럼 이번에 동기- 뭐 동기나 한덕수 뭐 이런 거에 재판에서 대해서도. 공소장 변경을 네. 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2차 특검이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 보실 때는 국수본에 맡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2차 특검에서
더 조금 더 구성 방법을 달리해서 방법을 좀 뭐 달리해서 메모 등급이 아니라도 네. 굉장히 전문적인 저는 그래서 규모는 좀 작더라도 수사 기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 저희 김용민 의원을 인터뷰를 했는데 김용민 의원은 네. 또 국수본이 사실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다. 가만히 있으면 지금 이 2차 특검 문제를 그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3대 특검이 28일로 완전히 끝납니다. 예. 네. 그러면 28일 이후에는 누가 나머지 수사를 하느냐? 국수본이 다 인계받아서 수사하게 네.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네. 그것은 뭐 하나마나 하는 얘기들이죠. 그 2차 특검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 수사는 어쨌든 국수본이 하든 예, 아니면 하게 돼 있습니다. 2차 특검이 가면 이제 2차 특검이 이제 맡아서 가져다가 하는 거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지금 통일교가 어쨌든 사실 그 1차 특검을 하는 와중에 또 새로 인지해서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들 가운데 통일교 이슈도 있는 거고 그럼 2차 특검에선 당연히 이제 윤석열, 김건희와 연관된 통일교 이슈도 다뤄볼 건데 나오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인사들도 좀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재수 전 장관은 직까지 내려놓고 결백을 밝히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관련된 수사도 어쨌든 진행이 되어야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야권에서는 이것도 그럼 별도의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주장하고 하잖아요. 있죠. 네. 예. 어떻게 보세요?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고요. 네. 예, 국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고 전재수 전 장관의 자택, 서울 사무소, 지역 사무소 다 네. 압수수색을 지금 했죠. 했는데 이것을 특검으로 가자 하는 얘기는 이것은 개인 비리 의혹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특검에서 지금 다루다가 불거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네. 불거진 사건인데 지금 윤영호 전 세계 뭡니까 통일교 본부장 뭐 네. 이인자라고 하는 네. 이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네. 특검에서 했던 진술 때문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방송에 나오기 위해서 정말 쥐잡듯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찾아봤는데 도대체 그 2천만 원이라는 돈의 얘기와 그다음에 명품 시계 정작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개예요. 두 개가 아니고. 예, 불가리 하나만 들어갔죠. 예, 네. 불가리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그 두 개로 얘기 나왔었죠. 네. 근데 그 일시, 장소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나온 게 없어요. 더더군다나 윤영호 본부장이 사실상 권성동을 구속 기소시킨 장본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재판에 나가서 희한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세간에 뭐 회자되는 네. 그 부분이 내 의도가 아니다. 네. 그런 진술을 한 적 없다라고 전면적으로 부인을 한 겁니다. 진술이 바뀌었죠. 이렇게 되면 현재 이거는 이첩 사건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특검에 의해서 정식으로 입건돼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그런 진술을 하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새로운 범죄 혐의니까 우리 특검법 범위 내에서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수사는 못하고 네.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그냥 이첩하는 이첩 사건이에요. 음. 그러면 이 진술이 갖고 있는 증거 능력, 네. 증명력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받을 만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네. 물론 전재수 전 장관이 사표를 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경찰 수사로 이게 뭐가 나올 만한 실체가 있는 거냐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사건인 겁니다. 그걸 갖다가 네. 특검을 하자라는 얘기는 그거는 가당치 않은 얘기죠. 근데 이제 아마 그냥 아주 내밀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면 네. 이 통일교라는 데서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아마 로비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 여기까지는 아마 거의 팩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비가 통했던 곳이 있는 것 같고 어쩌면 안 통한 곳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통일교가 어디까지 손을 뻗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줬고 그 돈을 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도를 수사를 이거 꽤 큰 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개인 비리라고 보기는 네. 좀 어렵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아까 15번 특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번 3대 특검을 제외하면 12번 아니면 13번. 네. 그럼 3대 특검 합치면 15 아니면 16 이렇게 네. 되는데 제가 그 의원 생활을 2012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절반 이상의 특검에는 제가 다 관여를 네. 했습니다. 했는데 네. 성공한 특검도 있고 실패한 특검도 있고 가짜 특검도 있고 뭐 등등 했어요. 이명박 특검이 가장 대표적인 가짜 특검. 네. 곰탕 한 그릇 먹이고 수사 끝 한 네. 것이었잖아요. 네. 숨 좀 쉬고요. 예. 그런데 하셔도. 예, 네. 불 한잔 해도 돼요? 그럼요. 그런데 네.
역대 특검을 보십시오. 요 정도 사안 가지고 특검으로 바로 간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아, 그런가요? 수사가 좀 진행이 되고 네. 시원찮다. 네. 경찰이 지금 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가 시원찮다. 또 수사 결과가 뭐 석 달, 5달, 뭐 10달, 1년 이렇게 질질질 끊고 결론도 못 내고 있다. 또 결론을 내긴 냈는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뭐 이러한 어떤 경험적 반성이 있는 걸 전제해서 특검으로 갔지. 이 정도 지금 야당에 대해서 뭐 권성동을 포함해서 쭉 이렇게 불고 심지어 12만 명의 당원이 뭐 국민의힘에 입당했느니 마느니 하는 사안에서 네. 통일교 해산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여당도 있어요라고 탁 뭐 일종에서는 뭐 윽박식으로 협박식으로 네. 뭐 내지는 보험령으로 네. 하다시피 하는 이러한 것을 놓고서 바로 특검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 과거의 특검 내에도 맞지 않다. 근데 자칫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는 것 같은 게 민주당에서는 뭐 국민의힘 뭐 이런 거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 특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다가 민주당 인사도 연루된 것 같으니까 요거는 특검 건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마치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비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러나 구체성에서 네. 그리고 아까 시간과 장소 뭐 또 여타의 그 의혹들에 대한 어떤 구체성에서 과연 이게 특검 사안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원님 보실 때는 아직 특검 사안은 아니고 경찰 수사가 쭉 진행된 이후에 만약 그 이후에도 수사가 잘 안 된다거나 할 때는 그때는 뭐 특검을 갈 수도 있다. 요 정도로 입장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뭐 여쭤볼 건 아니었는데 그 얼마 전에 이슈가 한번 된 게 있었잖아요. 그 네. 조진웅 예. 그때 왜 참전하신 거예요? 제가 판사 생활 한 9년 가까이 했는데요. 예. 뭐 형사 판사도 하고 민사 판사도 했지만 예. 소년 판사를 좀 했습니다. 아, 네. 소년범들을 많이 다뤘고 예.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전국의 소년교도소 뭐 이런 소년원 예. 뭐 이런 데를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가가지고 소년법이 왜 있느냐 특별법으로 그게 어제 오늘 만들어진 법이 아니에요. 굉장히 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네. 소년범에 대한 교정 작업, 교화 작업 예. 그리고 갱생 작업 이것에 대한 일종의 제 철학이 있기 때문에 조진웅 건에 대한 사실관계도 채 안 밝혀졌는데 그것을 네. 거의 역사적으로 본인의 30년의 역사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렇게 생매장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것은 저는 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참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되면 뭐 제일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그럼 과거에 수많은 연예인들 저 학폭이니 뭐 이런 소년 때 저지른 잘못일 텐데 네. 그거 갖고 다 지금 저 나락가고 했는데 왜 이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과거에 그 연예인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둬야 될 의무는 없는 거고요. 네. 그러나 조진웅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배우에 대해서 그리고 배우? 배우. 배우에 대해서? 이 배우에 아, 네네네네네.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제일 큰 관심이었던 건 뭐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저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으로서 네. 문재인 대통령 때 소위 홍범도 장군 유해 기유한 때의 그 조진웅 배우의 그 역할이랄까 예.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갖고 있었기 아. 때문에 관심을 두고 있던 사람에 네, 네, 대해서 네. 사안이 불거진 겁니다. 네. 같은 취지로 제가 관심을 두고 있든 없든 우리 정행국께서 말씀하시는 그 연예인과 관련된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면 네. 그것은 일방적으로 네. 상당한 기간 그 사람이 사회적 공로 갱생했다는 것이 분명한데 과거 소년범 때의 그런 일로 그 사람을 생매장하는 그건 저는 일반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이게 뭐 사실 문제가 여러 층위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왜 이게 그랬더니만 저보고 네. 알아요? 뭐요? 신 기자님은 알 것 같은데 저 법무부 장관 때 네. 뭐 털어도 안 나오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어요. 2학년 다니다가 네. 자퇴하고 검정고시 치렀거든요. 예. 네 과거를 네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짚고서 하는 얘기지라고 저를 매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나가. 저 사건 벌어진 게 없습니다. 예. 2학년 때 왜 뭐 잘리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니 갑자기 자퇴했다고 그랬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네. 뭐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 대접분인데 네. 아, 예, 저 대전이에요. 굉장히 직설적이네요 오늘.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 또
대전에 또 있잖아요, 바이브가. 네. 이제 약간 그런 네. 것 같아요. 이제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처벌의 목적을 뒀다기보다 교화와 그렇습니다. 갱생의 네. 목적을 네. 뒀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네. 범죄의 수위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다른 뭐 지금 이제 친분이 있으시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시던 배우여서 또 이번에 예, 말씀을 하신 거지만 비슷한 종류의 사안에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학폭으로 날아갔다는 얘기도 하지만 아주 그냥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도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폭의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으면 대학 입시에도 불이익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도 이렇게까지 그 잘못에 대해서 어쨌든 이거는 뭐 또 다른 처벌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거나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요번 건만 가지고 뭐 이거를 다 그때 다 끝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전문가로서 네. 소년원을 갔다는 겁니까 안 갔다는 겁니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죄명들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제가 했던 그 처분의 그 형량이 제가 너무나 잘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 일선의 재판 예. 네. 예, 그랬을 때 그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아서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네네. 적어도 소년원의 최대 가는 시간 한 1년 6개월쯤 됩니다. 네. 예, 대체로는 6개월짜리 처분이 많고요. 그랬을 때에 소년원 갈만하니까 예, 중한 범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소년원 그러니까 14세 이상이면 소년이라도 실형 갑니다. 소년은 안 가고 네. 아주 중한 범죄인 네. 경우 그런 점까지도 우리 신 기자님 말씀을 감안해서 예, 그런 점까지도 고려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네.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그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했던 일이고 그 이후에 다른 재범을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 뭐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둬야 돼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 경우에 따라서 정도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다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네. 물론 뭐 그 이후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뭐 몇몇 또 잘못 같은 것들이 또 제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오기는 합니다만 여튼 의원님 입장은 조진웅 씨 같이 소년 시절에 저질렀던 범죄가 있고 그거를 아마도 뉘우쳤을 거라고 가만 보시고 그 다음에 한 20년 이상 이렇게 본인의 일을 열심히 충실히 했다면 그 과거의 잘못을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하게 할 정도로 가는 것은 과하다. 그 사회적으로 그런 것이 자칫가면 일방적인 그 흉포화된 사회로 오히려 거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서 네. 이러한 논거들은 철학적 논거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조건 용서해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네. 오늘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 아이고 뭐 준비는 아니고요. 네. 얼마 전에 그래도 박범계 의원님 제일 뉴스 많이 나온 게 최근엔 그거라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쿠팡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구기제 삼배각도 많이 나왔고. 쿠팡? 예. 예, 쿠팡. 쿠팡도 쿠팡 참- 오늘 하지 마요. 왜냐면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 얘기를 하면 좋은데 네. 김병희 원내대표 이슈가 또 있어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요새 국민의힘 마지막 질문으로 국민의힘 돌아가는 거는 좀 어떻게 보이세요? 그 지금 이제 뭐 당원 그 이제 김종혁 전 최고 당 지도부에 쓴소리 하신 분한테 뭐 당원권 정지 2년 징계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장동혁 대표가 이제 계속해서 센 수위의 발언들을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네, 여당이 보시기에 지금 야당의 행보를 장동혁 대표는 제가 좀 알죠. 네. 예, 법사위 파견 판사 때부터 오랜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이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심지어 민주당도 뭐 이렇게 기웃거리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 그러다 이제 국민의힘 갔고, 한동훈하고 아주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완전히 등을 돌리고 완전히 가장 먼 사람이 됐죠. 네. 신장 개업한다는 거잖아요. 간판 갈아 걸고, 예, 그리고 업종을 그대로 한다는 거고, 네. 그래가지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대표가 될 수가 없는데 됐다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종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우의 바람이 꽤 세. 기회가 이렇게 내 생각을 내 정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나에게도 기회가 와.
그걸 또 다시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됐어요? 네. 아, 그럼 나도 끝으로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여쭤보세요. 조진웅 관련해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혹시 조진웅 배우가 그래도 진보적인 목소리 혹은 이제 민주당과 좀 더 결을 같이 하는 이런 행동을 많이 하면서 이번에 약간 작업당한 거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저는 윤석열 정부 3년의 결과가 12.3 대란이잖아요. 예. 그때의 금융 또 전과 기타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정보의 저수지가 있을 거다. 네. 그 저수지가 저는 향후에 계속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 생각합니다. 비슷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래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럼 그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은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법사위 때도 네. 굉장히 관심을 뒀던 부분이고 지금 정무위 가서도 예를 들어서 금감원이라든지 금감이라든지 법사위로 치면 검찰청 또 행안위로 치면 경찰청에 다 범죄 정보와 관련된 네. 범죄 정보를 빙자한 네. 여러 가지 금융 거래 정보라든지 또는 네. 어떤 사적인 어떤 인간관계 또 뭐 여성 문제 등등등등등등 전과 이런 등등등이 네. 윤석열 3년 동안 그냥 갑자기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술만 먹고 있다가 오늘 나쁜 짓 할 거야. 12.3 내란이야.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일들은 향후에도 계속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작업이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네. 누군가의 의도된 일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배제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분들이나 아니면 좀 진보 성향의 뭐 좀 유명한 분들이 더 그 얘기를 많이 하신 거라고 또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저는 그러면. 조진웅 배우에 대해서는 민주당 그거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조진웅 배우의 캐릭터가 너무 좋고 음. 배우로서 좋아하고 그런 네. 사람이 뭐 제가 느끼기에는 개념 있는 그러한 어떤 언사를 언행을 하니까 그 점도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일단 네. 조진웅 배우는 이제 본인이 은퇴 선언을 하면서 과거 이제 어린 시절에 있었던 범죄 행위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 범죄 사실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을 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 상황이라는 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사안이었다. 네. 자, 혹시 오늘 저 뭐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내가 좀 못했네, 라거나 아니면 이 얘기는 내가 꼭 했었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 정도면 괜찮으실까요? 시간 다 됐습니까? 예. 예, 그러면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라니요. 아이고.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지난번 나왔을 때보다 두 분이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작심을 좀 했군요. 아니에요. 대전 어디? 둔산동 살죠. 둔산동. 네. 둔산동. 대전 이렇게 방송을 통해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하면 괜찮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됐죠? 저는 이제 중리동 출신입니다. 중리동. 네, 중리동. 예, 아시죠? 한치 건너서. 멀지 않아요. 하긴 이 프로그램에서 아까 들어오는데 과메기를 드셔가지고 왜 세상에 이 앞에 초고창이 떨어졌어요. 다음 출연자가 나오는데 깎아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장성철 소장이 잘못한 겁니다. 네. 자, 그럼 아이고. 오늘 장성철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여기서 보내드리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